부산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동네. 쓰러져가는 시장통. 몇 분이세요? 오늘 따라오세요. 덜렁 가게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손님들이 꽤 많죠. 아마도 맛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자분 셋이서 4개를 시킬 정도로 인기 있는 음식 밀면입니다. 아이고, 참 맛나게도 드시네요. 이 집에 즐겨 오세요, 아버님? 처음 오신 분, 자주 오시는 분. 이집 밀면이 좀 다른 집과 다른 게 좀 있나요? 이 집이 뭐 가장 부산에서는 오래됐으니까 와서 즐겨 먹는 편입니다. 네. 그런지 모르는 이유는 꾸준하게 맛이 비슷하니까 오는 거니까 그 맛이 도는 거예요. 벌써 46년째 이곳에 서서 밀면을 만드신다는 이춘복 사장님. 미리 숙성시킨 반죽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면을 뽑는다는군요. 냉면하고 밀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냉면은 이거 완전 도수로 고구마고요. 밀면은 밀가루하고 고구마하고 섞으라고. 그럼 뭐 좀 고구마가 30이면 밀가루가 70 들어가요. 그럼 냉면이 좀 더 뭐라 질기다고 해야 되나? 질기고 가루가 비싸죠. 피난 시절 값싼 밀가루를 이용해 만들기 시작한 게 부산의 밀면입니다. 쫄깃한 면에 밑간을 한 후 시원한 육수에 말아 먹거나 양념장에 비벼 먹죠. 이춘복 씨는 이 가게의 3대 사장님입니다. 가게를 처음 연 분은 이춘복 씨 남편의 외할머니죠. 6.25 전쟁 전 함경남도 흥남에서 냉면집을 하셨다는군요. 1953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 역사가 벌써 4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맛을 지키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게 있으세요? 양념장. 양념장 그대로. 그건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이어받으실 때는 어머니한테 좀 혼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배울 때? 배울 때는 힘들었죠. 옛날에 마음에 안 들었지 뭐. 할아버지도 나도. 언제 좀 인정해 주시던가요? 할머니 손 뗄 때 인정하지. 이제 네가 맡아도 해도 하루 정도 숙성해 올린다는 양념장은 바로 이 집의 1급 영업 비밀이죠. 공부보다 기술이야라고. 하지만 세월이 가도 한결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건 묵묵히 주방을 지켜온 성실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5번 치아라. 그러니까 이게 가위로 따지면 이래. 밀면 남수 없나? 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주방을 지키는 아들 재우 씨. 빠르다 그래. 내가 찌 4년 전 4대 사장님이 됐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운명과도 같은 거라네요. 어떻게 이렇게 좀 이어받을 생각을 하셨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다른 집에는 식당 이런 거 하면 뭐 안 시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당연히 뭐 그냥 해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려지고 나서는 이제 손님들마저도 오시면 우리에 대한 좀 그런 게 많아지시더라고요. 100년 가게, 4대 이어왔다는 가게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자부심이란 아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옛날에 이게 식당 장사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하나의 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문화로 좀. 그런데 이게 뭔가요? 아하, 이북 고향집의 지도인가 보군요. 흥남 이거 그겁니다. 이거 6.25 전에 이 약도입니다. 이 약도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알기로 한 일주일 3, 4일 됐을 거예요. 베개에는 달력을 째가지고
이래 그려놓고 난주 통일이 되면 찾아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이거 하고 우리 집은 저 유정리 저쪽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본적까지 적어놨어요. 본적 한경남도 수설이 72, 73번지 성남지구 이게 우리 우리 주소입니다. 주소. 죽음 앞에서도 참아 잊지 못했던 고향 땅. 그곳을 떠나온 건 1950년 12월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전세가 밀리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를 계획했는데요. 유상모 씨 가족도 그때 부산으로 피난을 왔죠. 그들이 정착한 곳은 소막골이었습니다. 소의 막사를 개조한 곳이라 소막골이라고 불렸다는군요. 그동안 이 일대는 재개발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던 시장, 상권이 몰락된 지금은 가게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젊은 사람은 다 떠나가고 참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조용하고 우리 집 아니면 여기 애보 온 손님하고 사람 구하기 힘들대요.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있는 게 바로 이 가게입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가게를 맡겼지만 유상모 씨도 해가 뜨면 출근해 해가 질 때까지 늘 가게 길목을 지킵니다. 다들 떠나시는데 이렇게 요 자리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통일이 될 때까지 무조건 여기서 이사 가지 말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68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은 외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준 가게. 오늘은 또 누가 찾아올까요?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함흥이 고향인 실향민 2세의 모임인데요. 5개월 반, 조금 더 6개월. 형님은 4살 때 나왔다니까. 4살 때 나왔는데 형님 4살 때 나왔다니까. 되게 생생합니다. 그 기억나지? 6개월 이후에 다시 북진해가 올라온다. 다시 일사후 때도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 거제도 와가지고 난 비단 나와 거제도 나와가지고 장목에 있을 때 기억나더라고. 우리는 맨날부터 먹던 맛이니까 그 맛을 잊지 못하고 특히 일세분들은 다죠. 일세분들도 이북에서부터 또 먹던 맛이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이 냉면집에 온다는 거는 뭐 돈이 그렇게 흔하던 시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 그래서 이제 뭐 집에 뭐 아버님 생신이라든지 어머님 뭐 생신이라든지 또 저 생일이라든지 할 때 특별히 이제 특별 뭐라 해야 되겠노 특식으로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하면 또 따라오기도 하고. 이곳에 오면 이분들은 특별히 냉면을 드신답니다. 아련한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이죠. 육수가 58년 전통의 이 오래된 가게는 우리의 삶의 궤적이고 아픈 역사의 기록이며 또 오랜 기다림입니다. 오래된 가게를 흔히 노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노포가 일본식 표현이라 요즘엔 오래가기란 말을 쓰곤 합니다. 오래가길 바란다는 뜻이죠. 한 세대를 대략 30년 정도로 보니 그 정도는 돼야 오래가게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점포 3만 개를 샘플로 조사를 해본 결과 6.8%만이 4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래가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산 차이나타운입니다.
이곳에 장장 70년 세월을 버틴 가게가 있습니다. 중국식 만두와 빵을 파는 곳인데요. 가게의 아침은 늘 콩을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거 콩국이에요. 중국식 아침 식사에 빠질 수 없는 게 콩국이라네요. 예전에는 저희가 맥돌에 갈았어요. 지금은 이제 기계 안에 맥돌이 있는 거라. 多一点啊，比平时要多一点那风啊。 이 가게는 화교인 곡서연 씨의 시아버지가 1951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곡서연 씨가 가게를 물려받은 건 40여 년 전의 일인데요. 힘들어서 정말 많이 도망갔어요. 갖고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 아우, 예전에는 하나에서 10, 다 손. 나는 아버님 이야기하면은 눈물 나. 응.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이 장사는. 예전에는 이 거리가 이 장사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거의 다 보면은. 이게 왜냐면 하나같이 다 내 손이 필요하는 거라. 예. 콩국물 한 방울 남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늘 전 먹던 힘까지 다 짜내곤 하지요. 됐어요. 그래야 비로소 맛있는 음식이 완성된다는 걸 오래전 몸으로 터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식 재료나 만드는 방법도 늘 정해진 그대로입니다. 변칙이 없죠. 소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 건가요? 소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전날에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고기에 양념이 잘 배여가지고 맛이 좋아요. 예. 저희는 반죽도 다 틀리고 속도 다 틀려요. 발효시켜야 할 반죽은 미리 만들어 갖고 냉장고에서 숙성하고 또 이제 고기만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만들어서 또 손님 드리고. 그날 만든 음식을 그날 모두 판매하는 게 오랜 시간 지켜온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살면서 만두 몇 개나 빚어보신 것 같으세요? 아, 살아오면서 셀 수 없죠.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저 한때는 진짜 잠 3시간, 4시간 자고 일했어요. 하루 종일 만두 싸요. 지금 보면은 손이 다 틀어졌어요. 관절이 같은 데가 아파.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직원들이 또 내 대타로 지금 손을 이렇게 많이 싸는데 하나하나 손가락 하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라.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장님과 직원들 덕분에 오늘 또 누군가 한 끼가 행복하겠네요. 자, 이제 만두도 거의 다 빚었고 잔돈을 챙기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웬 깡통인가요? 이거 우리 집 갑오. 너미 볼 때는 동깡통인데 저희 할 때는 이게 태포도 다 저기 해가지고.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처음에 장사할 때 돈 넣는 것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어디에서 이제 깡통을 발견해갖고 돈통이다 하는 게 지금 이게 70년 넘은 깡통이에요. 부모님이 이걸 여기에서 돈 벌어갖고 여기서 꺼내서 저희 시동생, 신우 다 학교 다니고 지금도 저희는 이거를 그냥 여기다 놔두고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흔적.
70년 된 깡통을 가보로 간직해온 가족. 아마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이겠지요. 아이고, 그새 가게 앞엔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말이죠. 아이고 우리 내 그래 어릴 때부터 한 10살도 안 됐을 끼고만은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갖고 이 집에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 할머니 3대째 안 합니까 지금? 가끔 이 집 와가지고 콩국도 먹고 만두도 먹고 뭐 여러 안 없어지면 좋겠어. 아들이 한다 하대 맞다 가지고. 아이 다행이다 내가 그랬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영업이 시작됩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꽉 들어찼네요. 주방도 바빠지지요. 테이블이 10개밖에 되지 않지만 만두가 워낙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직원 수만 해도 24명. 이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가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네요. 젊은 분들한텐 이런 오래 가기가 이른바 핫플레이스죠. 인증샷 올리는 재미가 쏠쏠할 테고요. 엄청 바삭바삭. 금방 튀긴 것 같고. 만두 맛은 아니고 그냥 수령 만두 맛 같으면 내가 부자. 오랜 단골도 참 많죠. 여기 살다가 김해로 이사했어요. 김해에서 만들듯이 여기까지 오신 거세요? 네,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먼데 와요. 1시간 걸려요. 이렇게까지 뭐 먼 데서 찾아오는 좀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이 집의 특별함? 그 예전에 저게 처음 먹었던 그 맛이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맛? 난 이 집도 대단하다고 봐요. 가게를 넓힐 수도 있는데 딱 요 시점에서 너무 진짜 대단한 거. 언제까지 오실 생각이세요? 이제 내 못 걸어 다닐 때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맛을 내는 가게. 박상진님, 네, 두 분 맞으시죠? 그런 노력은 역시나 손님들이 먼저 알아줍니다. 매일 아침에 어허? 아니 그런데 갑자기 위생 점검을 나오셨나 보네요. 뭘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위생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자체에서 검사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또 그 담당 그 기관이 또 내려와서 저희 집에 또 검사해요. 저희 다 A 맞았어요. 그러니까 위생에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깨끗하고 직원들도 이렇게 다 깨끗하면 저희가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손님도 저희 당당한 모습 보면은 보기 좋고 그러면 이제 다 그 뭐라 할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팀을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어허, 그래서 70년이나 된 가게가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는 거군요.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벌써 하루가 다 갔네요.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다는 고집. 그게 오래 가게가 오래된 이유가 아닐는지요. 하지만 열심히 애쓴다고 모두 다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자영업이 어려운 현실, 오래 가게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도 43년 세월을 지켜온 오래 가게가 있습니다. 대장간이지요. 아침이면 늘 쇠를 달굴 불부터 피우는 김영환 사장님. 이것이 빨갛게 달고 새가 여기 두들길 정도로 달구면은 온도가 한 1200도 정도 돼요.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려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칼인데요. 생선 잘라서 쓰는 거예요. 그 노량진 저기 인천 어시장 전국적으로 따져도 우리 같이 이렇게 정통 방식으로 하는 데는 대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요. 흔히 마칼이라고 하죠. 닭을 썰고 생선을 다듬고 회를 뜰 때 많이들 쓰는데요. 투박하지만 튼튼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죠. 그런데 요즘 이 칼들이 잘 안 팔린다는군요. 중국서 싸게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이제 수제로 만드는 칼이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죠. 아이고, 쇠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네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늘 이명에 시달립니다. 막 매미 오는 소리 나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어요. 나이 16에 처음 대장간에 발을 들여 7순이 넘도록 쇠를 만졌습니다. 늘 위험과 싸우고 또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하는 고단한 일이지요. 요즘은 참 보기 드문 가게라 저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야, 수십 년 쌓인 세월의 흔적,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바쁘게 일하고. 네, 네. 아무래도 뭐 쇠를 달구고 두들기고 이렇게 그 단련을 하다 보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날 텐데. 많이 나죠. 근데 그 내 쌓인 먼지를 보니까 이만큼을 들이마셨을 것 같아, 평생. 많이 마셨어요. 그 건강 괜찮으셔?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 칼이 참 매력이 있더군요. 조심하세요. 근데 이게 다 수작업이라 똑같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서 나를 세우시는 거라구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라인다, 연마석. 구라인다. 네. 여기다가 대는 각도에 따라서 이 날스러운 것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틀려지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대줘야 되죠. 그래 골고루 갈리니까. 네, 요 끝털이 맞춰 손을 펴줘야 돼, 손가락을. 이렇게 가면 여기 다치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펴줘야 손가락을. 아, 그게 요령이네. 네, 요령이. 해보시죠. 내친 김에 저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긴장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잘하시네. 어유 아주 근사해지는데 칼이. 첫 솜씨치곤 괜찮죠? 저 가능성 있습니까? 저 내일부터 받아주세요. 나 여기서 일할 테니까. 어이구, 야. 칼도 참 잘 들죠. 오래 가게가 되기 위해선 흔히 숙련된 장인과 그 가게만의 고유한 물건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이 가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날까지 다 세운 거. 네. 아유. 근데 아쉬운 게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도 여기 뭐 일하시는 분들이 참 젊은 분도 있고 그런 여럿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장님 혼자서 계시니까 아유 가만히 있어봐. 언뜻 이건 누가 대를 잇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약간 그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누구 길르는 문화생 없으세요? 아또 대학생 2명이 왔었어요. 네, 왔는데 한 뭐 자기도 6개월 동안 뭐 생각을 했다, 뭐 칼을 수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오면 좀 2달은 있겠지 했더니 일주일 있더니 그 목요일 날 출근한다더니 안 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대장간 힘들어서 와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희 때는 진짜 그때 뭐 힘들거나 말거나 그때 밥좀만 배불리 주면 일했잖아요. 이걸 이어나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쉽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칼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독일제나 일제 같은 거는 뭐 30만 원, 50만 원에도 널컹널컹 사는데 우리 국산품 30만 원이라면 비싸다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통 방식대로 만든 칼. 사실 이런 칼이 없어지는 건 우리의 문화를 잃는 것과도 같은 일일 텐데요. 칼을 사려는 이도 또 만들려는 이도 점점 줄어든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래가게의 고민이 어디 이뿐일까요?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많은 오래가게들을 사라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입니다. 이른바 노가리 골목으로 불리는 곳의 한 가게. 매일 오전 11시 강호신 사장님은 가게 간판을 답니다. 자, 그런데요, 간판이라는 게 원래 쭉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간판을 왜 이렇게 안에다 보관하세요? 이게 40년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나 남았거든요. 신주단지 모시듯 열심히, 그리고 이걸 딱 걸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매일 이렇게 걸고, 그래서 의식처럼,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네. 서울시에서 지정한 오래가게 중에 하나인 생맥주집. 이 가게는 1980년 강호신 씨의 아버지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로선 생맥주라는 게 참 낯설었을 텐데요. 용케도 40년 넘게 살아남았지요. 이 집엔 노가리가 유명합니다. 노가리 골목의 노가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1년치를 한꺼번에 사서 보관을 하니까 너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대로 구우면 부서져요. 아까 연탄 가는 거 보셨죠? 연탄에다 그냥 구우면 저게 부서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좀, 지금 저렇게 하면 우리가 딱 파는 시간에 저게 이제 배에 들어가서 촉촉해지고 연탄에 구웠을 때 맛이 더 쫄깃쫄깃해지면서. 노가리 한 마리면 맥주 한 잔하기 아주 딱이죠. 아니, 그런데 이게 1,000원이라고요? 들어오는 가격도 벌써 1,000원이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1,000원을 받으세요? 그때 시작하실 때 380원에 안주가 100원이었거든요. 500원이면 와서 20원 거실러 가실 수 있게, 그러면 이 동네 분들이 이제 뭐 공구상서부터 뭐 도기, 타일, 인쇄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새참 드신다고 하시듯이 목도 마르고 배도 좀 출출한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한 잔 드시고 가면 이게 든든하기도 하고요. 열량이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갈증도 안 나고. 또 아버지가 내가 맥주를 정말 맛있게
냉장 숙성된 맥주를 파니까 이 맥주 맛을 아는 사람한테는 내가 안주는 정말 다 서비스 차원에서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셨어요. 노가리뿐만이 아닙니다. 급속 냉각을 하는 보통 생맥주와는 달리 냉장으로 숙성시킨 생맥주라 맥주 맛도 여느 가게와는 좀 다르다는군요. 아이고 참 시원하겠네요. 아직 저녁 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가게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이곳엔 낮에 오는 손님도 꽤 많죠. 오며 가며 목도 축이고 스트레스도 풀곤 하는데요. 가게 뭐 이렇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가게 형집 19년째. 여기는 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받아서 뭐 하루나 뭐 12시간 이상 이렇게 냉장을 해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는데, 그때는 전국에 2군데밖에 없었는데 전임 사장님 계실 때는 아침 7시에 열지만 밤에 9시 한 50분 되면 우리한테 막 혼을 내요. 이제 들어가라 빨리. 그렇게 사장님 한 잔만 더 하면 안 돼.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아침에 일을 해야 돼. 10시에 문을 닫았던 철학이 있는 그런 데였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예전 사장님을 좀 미워했습니다. 11시까지만 하면 좋은데. 장사만 한 게 아니라 손님과 동고동락했던 맥주집. 하지만 요즘 새로 바뀐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맥주집도 점점 하나의 간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보니 한 대형 주점이 이 자리에 들어오길 원한다는군요. 건물주하고 40년을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을 때는 서로 정말 잘 살았는데, 어떤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골목이 되려고 거기서 이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도 저 앞에 3개 나가고 옆 건물도 옆에도 다른 집이었는데 다 먹고 들어와서 지금 저희 집까지 먹겠다 해서 명도 소송 중입니다. 그거 명도 소송 날아온 날은 정말 제가 사는 동안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분노가 막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이래서 저는 왜 고공농성을 하고 왜 1인 시위를 하고 그게 다 이해가 갈 만큼 분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정말 그냥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들이 붐비는 노가리 골목. 그런데 빨간 날은 10시. 그러면 저거를 빨리 수정하세요. 일요일은 10시. 오늘도 손님의 항의를 뒤로 하고 일찌감치 문을 닫습니다. 과연 이렇게 초심을 지키는 가게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다양함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하잖아요. 각 집마다 맥주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안주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면서 그 젊은 친구들, 뭐 여기를 힙지로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거기 가면 다양한 걸 즐길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골목이 된다면 그런 다양함이나 특징이 없어지니까 금방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식상에서? 그러면 이 골목이 죽어가는 게 더 가속화되겠죠. 다양함이 없어진다면. 구도심이 발달하면서 원주민과 오래가기가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문짝을 만드는 이 가게도 그 때문에 서울의 정든 동네를 떠나왔습니다. 못 하나 없이 문살을 연결하는 전통 문짝 장인.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손을 끼서. 예. 이거 처음에 순서를 잘 끼면은 도매가 잘 맞아. 서로 밀고 막 박아놓으면은 꼼짝을 안 해, 산이. 이 가게도 2019년 서울시가 인증한 올해 가게죠. 하지만 올해 가게가 무색하게 인증 4개월 만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났죠. 저 받고 한 2년은 더 올 줄 알았어, 동네에서요. 근데 재건축한다고 맨날 떠들고 이제 그 자꾸 보면 다투게 되고 그래서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그 이미지만 나빠지고 돈 뭐 조금 더 받아봐야 여기 와서 편안하게 일하는 게 낫지. 그러고 나와버린 거야. 나 선착순으로 내가 맨 먼저 나왔어요. 구청에 가서 이야기도 안 되고 그렇다고서 건물주인하고 수는 좋게 지냈는데 다툴 수도 없고. 1985년 문을 열어 34년을 지켰던 가게. 이게 그곳을 떠나오니 주위에 이웃이 없어 힘들었고요. 무엇보다 일하는 재미가 예전 같지 않다는군요. 내가 바쁘면은 옆에 사람 보고 좀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한옥문짝 짜는 사람이 한 집도 없어. 홍원동 거기는 17집이 많을 때는 한 20집 이렇게 목공소가 쭉 있어가지고 밑에서 또 바쁘면은 일이 지저로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도 내리보내고. 근데 이게 또 옆에가 있어야 일하기도 좋고. 정든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도 점점 줄어드니 이렇게 가다간 전통문짝을 박물관에서나 보게 되는 건 아닐지 심히 걱정입니다. 배성기 씨가 떠나온 서울의 바로 그 목공소 거리입니다. 이제 이곳에 전통문짝을 만드는 가게는 많지 않습니다. (20여 개) 가게 중 단 2개만 남았다는군요. 윤대호 사장님 가게는 재개발을 하기 힘든 위치에 있어 그나마 살아남을 수가 있었답니다. 참 진짜 천직인가 봐요. 지금 그래도 행복이지 이 나이에 그죠? 열심히 하실 때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목수일을 했다는 윤대호 씨. 여기다 놓을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니 참 정직하고 소박한 분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웃이 모두 떠난 지금 쓸쓸하기는 윤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는 것 같았는데 서로 오민감이 인사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게 좋았는데 뭐 한두 집 있다고 막 일이 더 막 쏟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오히려 많이 있을 때 더 좋았어요. 예. 그럼 목공소가 있던 자리엔 지금 뭐가 있는 걸까요? 또 여기도 목공소였어요. 여기도. 예. 여기도 목공소고. 예. 여기도 여기 아파트 짓는 데가 원래는 다 목공소들이 있던 자리였어요. 예. 전부 옛날에 목공소 있을 때는 여기가 뭐 시골 동네보다도 더 시골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부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바뀌하면 전부 서로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좀 뭐랄까 고향을 이쪽 와서 고향을 내가 이쪽 한도 떠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타동에 왔는 기분이. 그렇지요. 마음 붙일 이 하나 없다면은 그게 객지랑 뭐가 다른가요? 지난 91년 이곳에서 목공소를 열고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는 사장님. 땀과 눈물이 밴 그들의 일터엔 이제 곧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생각하면 눈물 날라요. 생각해요.
1인 일하는 사람들이 참 순박해요. 그렇게 막 까뚜가이 그리 하는 사람이 없고 뭐 그냥 그렇게 다 좀 조용했는 편이에요. 이게 보통은 난리 나잖아요. 이래 목표 일하는 사람들이 참 전부 순박하기 때문에 조금 속으로 힘들어도 다 그냥 내색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니까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조금 지났어요. 개발의 논리 앞에서 속수무책. 삶의 터전을 내줘야만 했던 오래 가게들. 과연 열심히 일만 했던 그들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걸까요? 을지로를 찾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 거리에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매력이 뭔지, 무엇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거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아유, 정말. 이 오래된 동네에 어찌 이리 젊은 분들이 많은지 조금은 신기하기도 한데요. 요즘 뉴트로라고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게 유행이라는군요. 신기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또 좋아하게 돼서 저는 을지로를 자주 가요. 이거에 대한 추억이 있는 세대는 아니고 또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흔한 것보다는 나만의 그런 독특한 특색이 있는 거를 찾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맥주집에도 역시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네, 아유, 시원하게 많이들 드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갔겠습니다. 40년 동안. 오래 가게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죠.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 젊은 분들 만나게 돼서. 일단 딴 걸 떠나서 제일 맥주가 맛있고 우선은 맥주가 맛있고 좀 뭔가 오래된 곳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가 그래도 계속 좀 더 오래 지켜졌으면 좋겠어서 친구들이랑 이곳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젊은 친구들도 어떤 옛날의 어떤 그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구와 신세대의 어떤 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 중간에 어떤 뭐 이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여기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그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이쪽 지역의 어떤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오래 가게가 세대 간 소통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오래 가게는 우리의 역사이고 또 문화적 자산이죠. 그것이 오래 가게가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는지요.